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선자 122쪽 속도와 가속도 파트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 파트는 원래 이 용어가 물리에서 왔는데 물리를 꼭 배우지 않아도 여기 수투가 아니고 미적원이구나. 미적원에서 우리 문제를 풀거나 또는 그 문제에서 묻는 개념을 이해할 때 필요한 그 정도로만 간단하게 그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또는 위치 이런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바로 이제 문제 푸는 거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단원에서는 수직선 위에 운동만 다룰 거야. 어떤 수직선이 있고 점 P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이 된다면 그 위치를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다시 점 P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그 점 P의 위치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는 FT라고 할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FT가 T제곱 더하기 2라고 놔볼게. 그러면은 이 점 P라는 거는 0초일 때는 위치가 2고 1초일 때는 위치가 3이고 2초일 때는 위치가 6이고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표시를 하면은 여기 0이 있는데 0초일 때는 2에 있었다가 P가 1초일 때는 3에 있고 2초일 때는 6에 있고 이런 식이지, 그치? 점점 오른쪽으로 멀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겠지. 이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결정되면은 위치가 결정된다. 이건 이해돼? 내가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면은 100초일 때 점 P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지. 숫자가 좀 극단적으로 크긴 하지만 어쨌든 오른쪽으로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요것이 바로 어,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나타낸 위치 함수라고 하는 거야, 위치 함수. 알겠죠? 자, 두 번째. 쌤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요렇게 예시를 든 위치 함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 빠르기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느릿느릿 움직이다가 10초일 때는 엄청 10초 F10을 넣으면은 102만큼 가 있고 F11을 넣으면은 123만큼 가 있고 차이가 1초 만에 차이가 막 21, 이 차이가 나잖아. 여기서는 1 차이 나고 여기서는 3 차이 나고. 그치? 요렇게 그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변하는 정도가 크면은 그거를 점 P가 속도가 크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할게. 자, 속도라는 개념은 위치가 얼마만큼 빠르냐로 가는 건데 이 보면 알겠지만 쌤이 1초마다 이 이동하는 크기가 커진다고 했잖아. 요게 약간 미분의 개념이지 않아? 만약에 내가 1초가 아니고 0.1초로 바꾸면은 간격이 좀 더 세밀해지겠지. 그걸 0.01초로 바꾸면은 더 세밀해지겠지. 즉 t가 딱 정확한 어떤 숫자일 때 그 점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속도 함수입니다. 속도 함수. 다시 할게.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이 쌤이 지금 얘기하는 운동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 오늘 알고 가면 되는 것은 쌤이 왼쪽에 정리할 요 앞으로 정리할 것들 이것만 잘 적어놓고 외우면은 그냥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XT라는 것을 위치를 앞으로 XT로 표현할 거고 속도를 VT로 표현할 거고 가속도를 AT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위치가 변하는 크기가 커질수록 속도가 크다는 얘기고 그리고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또 얼마만큼 변하냐에 대한 얘기거든. 가속도라는 뜻을 정확히 몰라도 돼. 우리 이것만 기억하자.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냐를 나타내는 게 가속도야. 그래서 요 관계만 기억하면 돼.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알겠지? 자, 요것만 딱 이해하면 되고, 이 설명만 별표 2개 치고 조금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 단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수직선 위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속도가 양수잖아. 그러면은 전진하고 있는 거야. 다시 속도 함수가 양수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속도가 음수야. 어떤 시간에서의 속도가 음수야. 그러면은 왼쪽 이동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자,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딱 멈춰 있는 상태야. 멈춰 있는 상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지를 하는 건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려면은 필연적으로 잠깐 멈췄다 가야 하잖아. 그치? 내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려면은 갑자기 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멈췄다가 뒤로 가야지.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하는 순간에도 속도가 0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얘 빨간색으로 밑줄 쳐보자. 자, 속도가 0일 때는 첫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두 번째, 운동을 정지하거나 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쌤이 설명하는 거는 문제 풀이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또는 암기해야 할 개념이니까 밑줄 치고 외우고 넘어가자. 알겠지? 세 번째, 자, 우리 속도라는 개념보다는 속력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썼는데 수학적으로는 자,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한다라고 외우자. 알겠지? 다시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다. 둘이 용어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둘이 좀 다른 개념이고 다른 용어니까 그냥 속도와 속력을 구분해서 우리 생각을 하자. 알겠지?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좋았어. 다시 할게. 자, 위치 함수가 있어. 위치 함수라는 것은 t가 몇일 때 점 p의 위치가 딱 결정되는 그 시간 t에 대한 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위치를 나타내는. 근데 걔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걔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근데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라고 부르고 크기니까 절대값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요 개념 쌤이 문제 풀면서 오늘 계속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자, 144번 바로 해볼게요. 자, 물리를 몰라도 된다고. 몰라도 되고 쌤이 지금 문제 한 두세 문제 정도 풀 건데 그 문제 푸는 개념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가면 돼요. 자, 144번. 자, 속도, 가속도 문제는 이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해. 원점을 출발한다. 원점을 출발한다니까 이거야. t는 0일 때의 위치가 0이란 얘기지. 이해돼? t는 0이라는 것이 딱 시작할 때야. 그때의 위치가 0이란 얘기야. 왜냐면은 점 p는 여기서는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0일 때 위치 딱 0에서 출발한다 이 얘기 알겠지? 그리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네. 자, 위치 함수가 나왔다. 그치? 자, 위치. 여기는 X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X는 T에 대한 함수라서 XT라고 놓을게. 걔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우리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 속도가 된다고. 그리고 VT라고 표현한다. 자, 미분해 볼게. T제곱 더하기 12가 되겠지. 그리고 얘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고. 그리고 AT라고 놓는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6T라고 놓으면 되겠지.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시각 T는 0에서 2까지의 P의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라는 네 글자가 나오잖아. 자, 별표 치고 균 속도. 여기서의 속도가 아니고 이 평균 속도라는 네 글자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라고 써주세요.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이해됐죠? 만약에 점 P가 T가 0일 때 0에 위치했는데 T가 2일 때 4라는 위치에 있어. 그럼 얘는
t는 0에서 t는 2까지의 점 p의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이 몇 초야? 그래 2초지. 근데 몇만큼 움직였어? 4만큼 움직였지. 그래서 2라고 표현하면 돼. 다시 자 위치 변화량의 핵심이야. 얘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이 언제냐? 처음이 언제냐? 그 차이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1번 다시 풀어볼게요. t는 0에서 t는 2까지의 점 p의 속도니까 내가 0초일 때의 위치를 구해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넣으면 0이겠지. 그리고 2초일 때의 위치를 구해볼게. 여기다 2를 집어넣자. 그럼 마이너스 8 더하기 24니까 16이지. 따라서 자 평균 속도라는 것은 시간이 몇 초야? 2초분의 자,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은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 자,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번 시간에 나오는 용어들은 그냥 외우고 넘어가자. 알겠지? 다시 평균 속도라는 것은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다. 위치 변화량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된다. 적어놓고 외우자. 알겠지? 자, 두 번째. 자, 지금 쌤이 계속 왜 외우자고 하냐면은 물리 기본 지식을 설명하지 않고 문제 푸는 거를 쌤이 좀 익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 얘기를 하면은 좀 길어지고 그리고 재미가 없어지고 하니까 어차피 이제 속도, 가속도, 위치라는 거는 이 미적분 원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적분해서 또 보거든. 보고 익히고 외우고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개념이고 사실 물리학에서 요구하는 그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그거를 해석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냥 식으로 풀 수 있고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그냥 이 미분 관계에 대해서만 잘 기억하고 그리고 평균 속도 같은 개념만 한두 개만 더 외워두면은 나 성공적으로 여기 파트 공부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더 필요한 개념들은 쌤이 그때 설명해 줄게. 일단은 기본 소양만 쌓고 가자. 알겠지? 자, 두 번째. 시각 t는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이게 여기야. 그러니까 요거는 자 1번과 2번에 쌤 구분을 좀 해줄게. 0에서 2까지지. 그럼 어떤 범위지. 범위. 일정 시간 동안 속도를 우리 뭐라고 하자고? 평균 속도라고 하자고. 그리고 t는 1에서의 속도니까 얘는 뭐야? 특정 시간에서의 속도를 사실은 순간 속도라 그래. 그래서 얘가 평균 속도가 평균 변화율 개념이랑 같고 순간 속도는 순간 변화율이랑 같아.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이 2에서 0을 뺀 거, 그러니까 시간 2에서 0을 뺀 거분에 x2에서 x0을 뺀 거랑 같아. 근데 순간 변화율이니까 t는 1에서의 속도라서 그래서 속도는 x'1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x를 두 번 미분한 거에 1을 집어넣는 거거든. 괜찮지? 그래서 요 정도 개념만 우리 알고 넘어가자. 알겠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적어놓고 천천히 우리 이해해 봅시다. 자, 요것만 쓰면 되는데 점 P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자, 속도라는 것은 VT지. 그래서 1을 집어넣자. 요 식에다 1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9가 되고 그 다음 가속도라는 것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다. 이게 답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1초일 때 속도는 플러스 9야. 오른쪽으로 9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가속도는 왼쪽으로 6만큼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건데 그거 가속도의 개념까지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밑줄 치고 운동 방향을 바꿀 때 필연적으로 속도가 0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VT가 0인 T를 구하면 됩니다. 자, VT가 얘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T 제곱 VT라는 것은 더하기 12인데 얘가 0 되는 T값 구하면 돼. 3T 제곱은 12고 T 제곱은 4니까
t는 풀마 2인데 자 여기서 상식 시간이라는 것은 양의 시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2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은 이 속도 가속도 파트에서 필요한 개념은 거의 다 우리가 공부했다. 이 정도만 최소한으로 적어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146번. 자,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건 안 물어봐. 이 봐봐. 지면으로부터 10m의 높이에서 5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후의 높이를 h라 하면 이거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어. 왜냐면은 이 높이라는 것을 t에 대한 함수를 문제를 줘버리거든. 내가 이걸 만드는 거 절대 없어. 그냥 높이에 대한 그 시간의 함수를 주는 것 뿐이야. 그리고 그걸 해석하면 돼. 그리고 높이라는 것을 우리는 별표 치고 위치로 해석하자. 이게 되게 중요해. 자, 내가 내 머리 위로 공을 쏘아 올리면은 공이 올라갔다가 정지했다가 내려오겠지. 그러면 1초일 때 어디, 2초일 때 어디, 3초일 때 어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식으로 나타내는 게 얘라고.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그럼 봐봐. 자, 높이 h를 ht라고 놓을게. 걔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그래, 미분해. 그러면 속도가 되겠지. vt. 왜냐면 높이를 위치로 볼 수 있다 했잖아. 공의 위치. 얘를 미분하면은 5 빼기 10t.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지. 너희가 할 거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좋습니다. 자, 시각 t는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자, 속도 v1은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a1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별거 없다, 그치? 자, 두 번째 최고 높이에 별표 치고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 자, 최고 높이를 화살표하고 자, 최고 높이라는 것은 물체가 위로 올라갔다가 정지해서 내려가는 그 순간이지. 그러니까 정지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뭐야? 속도가 0이 될 때야. 속도가 그래서 속도가 0인 그 시간을 구하면 된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속도가 0이니까 vt는 이건데 얘가 0이니까 t는 2분의 1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이 2분의 1이고 그때의 높이는 높이 함수가 주어져 있고 특정 시간을 아니까 거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지. 그럼 10 더하기 2분의 5 빼기 4분의 25니까 4분의 5니까 4분의 40 더하기 10 빼기 5니까 4분의 50 45라고 할 수 있겠지. 그때의 높이가 4분의 45다. 자, 세 번째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자,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밑줄 치고 이게 좀 어지러워서 죄송합니다. 자,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높이가 0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 하나하나 이 문제 다 외워주면 돼, 알겠지? 외워주면 그 문제 금방 푼다. 다시, 자, 2번에서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라고 할 때 최고 높이가 도달한다는 거는 정지한 순간이니까 속도가 0이다 로 해석하면 되고 3번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니까 땅에 떨어졌다는 거는 높이가 0 된 상황이야. 그래서 높이가 0일 때 그 시간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속도 함수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자, 높이라는 것은 ht인데 걔가 이게 0 되는 거니까 넘겨서 정리하면 t 빼기 t 더하기 1은 0. 따라서 t는 2거나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양수니까 t가 2일 때지. 문제에서 묻는 것이 시간이 아니고 속도니까 속도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굳이 해석을 하면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내가 이제 위로 출발하는 걸 플러스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내려오는 건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속도가.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 속도는 밑으로 15다 라는 의미인데 이것까지 물어보지 않는다. 물체의 운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걸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너희가 생각할 거는 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가 어떤 의미인지, 뭐가 0인지, 어디다가 뭘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 이런 거는 뭐가 0인지, 속도가 0이 아니고 높이가 0인 상황이라고만 이해하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머릿속에 쌤이 평소랑 다르게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 왜냐면은 속도, 위치, 가속도, 뭐 위치 변화량, 변위 뭐 이런 것들은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의 용어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좀 길어지거든.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하고 여기 단원 개념은 좀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가끔씩 주입식으로 외우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이 필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은 쌤이 좀 더 친절하게 답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